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여인영 사령관이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 피고인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침을 가한 홍장원 전 차장. 홍 전 차장을 화나게 만든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바로 이거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통령도 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여인영이가 대통령 지시받아 이런 거를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14명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겁니까? 적어도 대통령은 검사 생활만 20몇 년 한 사람이다라며 법조인 경력을 강조하더니 신문이 끝나갈 무렵에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만약에 12월 5일 오후에 해임 통보를 안 받았다면 그래도 이렇게 그 이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그 국정원 비화폰도 막 이렇게 오픈시키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하지만 홍 전 차장은 말을 아꼈고 법정을 떠나면서 과거의 상관을 향해 고개를 숙이면서 마지막 예의를 다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소식 짚어보기 전에 조금 전 법원에서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판사를 향해서 욕설 라이브 유튜브 방송을 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에 대해서 법원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언론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지난 11월 19일 이틀 전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입장이라고 법원 입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인들이 재판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또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 부당한 행위다.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지난 19일 이틀 전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 곁에 같이 있겠다라고 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재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갔고요. 이진관 재판장이 계속 발언하면 감치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발언을 이어가자 이진관 재판장이 감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분을 진술하지 않아서 서울구치소 측에서 집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법원도 일단 집행을 중단한 상태고 석방이 됐습니다. 그날 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진관 재판장을 향한 날선 욕설을 한 그런 방송이 그대로 방송이 됐고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틀 만에 오늘 법원이 심각한 모욕이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건 법조인 두 분께 먼저 좀 여쭙게 송영훈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가능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살펴보면요. 예. 지난번에 감치 명령을 내리고 그것이 집행이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예. 법원은 어쨌든 이게 집행이 불능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집행을 정지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하려고 할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모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모욕의 대상이 된 법관이 직접 형사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그 부분은 조금 법원도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유튜브의 내용 중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은 그것은 반의사 불벌죄이지 친고죄는 아니기 때문에 법원 차원에서 수사 의뢰 또는 고발을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한 선택지로는 변협의 윤리 규정을 이용해서 어떠한 그 윤리적인 제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구체적으로 법원이 할지는 아직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법적 대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좀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이 얼마 전에 감치 명령을 받았다가 감치가 중단되고 석방된 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진관 재판장을 향한 노골적인 욕설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장면들이죠.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강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위법 부당한 행위다.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조윤삼 위원님, 어떤 조치가 예상되시나요? 일단 앞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감치에 대한 재집행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있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진관 재판장 명의로 직접적으로 모욕죄에 대한 고소도 진행이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욕죄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욕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해당 변호사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유튜브 방송에서 욕설을 했습니다. 증거는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요. 예. 이진관 재판장이 고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내란 재판을 지켜보면서 보통 피고인들 중에 흥분해서 재판장에게 욕설을 한다라든가 법정에서 그러한 횡포 같은 걸 부리는 것을 본 적은 있는데 지금처럼 변호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은 저는 사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이번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법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추후에 있을 각종 재판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변호인들이 재판장 향해서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욕설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변호인들이 피고인들이 흥분했을 때 말리는 역할을 하고 그 재판장에게 선처 또는 앞으로 향후 재판의 진행, 형량 뭐 여러 가지 사안들에 있어서 그 이해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인 변호사들에게 봤지. 저렇게 변호인이 변호사를 직접적으로 욕설 또 그리고 굉장히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웃으면서 비하하듯이 그리고 저렇게 그 상대 판사분들 재판부를 저런 식으로 비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앞으로 변호인들의 이런 모습들이 일반적인 모습처럼 되지는 않을까 하는 큰 우려를 갖게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방송 직전에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른바 감치 소동을 벌였던 그리고 그 이진관 재판장에 대한 노골적인 욕설 라이브 방송을 했던 그 변호인들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입니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심각한 재판장 모욕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윤영 위원님, 적시에 나온 법원 입장 같습니다. 네, 전 아주 지금 적절하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 변호인들은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정치 투쟁을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발언을 하게 되면 본인의 의뢰인에게 굉장히 불리하다는 것을 법조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결국 실질적으로 본인의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가더라도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결국엔 저 변호인들 역시도 어느 정도는 정치적 투쟁을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가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 등등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 또 방송 중에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오늘 공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 내란 재판을 했고요. 오늘은 체포방해 혐의 재판을 받았는데 여기서도 좀 국민들 보기에 시청자들 보기에 고개가 갸웃해지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그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특검 측에서 아직 못 내겠다고 하는 그 국무회의 CCTV 영상이요. 한덕수 총리 재판에 이미 오픈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대부분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온 여론들이 이거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심의권이 박탈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하는데 좀 선결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 증거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측에서 증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욱 의원님.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공개됐던 그 국무회의 CCTV를 증거로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본인이 그걸 굉장히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국무회의의 CCTV를 보고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진행이 됐다라는 여론이 있다.
그런 여론이 많다라고 하는데 어느 나라의 여론이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마도 좀 전에 저희가 다루었던 변호인들이 즐겨 이용했던 극우 유튜버들이 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여론들이 지금 윤석열 피고인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당시에 저 국무회의 CCTV 영상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아, 정상적인 국무회의처럼 진행이 안 됐구나. 2, 3분 만에 그냥 들어와가지고 통보하고 나갔구나. 그리고 당시에 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료를 받은 게 없다고 했는데 자료 다 받았구나. 그리고 본인들끼리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이루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위증들 했다라는 모습들까지 저 영상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당시의 국무회의 현장이라고 하는 저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똑똑히 목도를 하셨는데 저것을 두고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윤석열 피고인이 정말 너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그 상황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동될 것이라고 본다면 본인이 재판부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증거로 신청하면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김영우 의원님. 국무회의 제대로 했다는 여론이 있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여론이 있다라는 그 단어에 저희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이 있다는 말은 재판은 사실 증거와 사실을 기반해서 다투는 건데 여론이 있다는 건 사실 사실이나 증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정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사실 여부를 다투는 게 아니라 여론 재판, 더 나아가서 정치 투쟁으로 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는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과연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국무회의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우선 국무위원 회의록조차도 어떻게 갖춰졌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국무위원 회의를 작성하는 그 공보관 같은 경우, 의정관 같은 경우는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 말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참석한 국무위원들 중에서 일부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절차적 정당성에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반박하거나 이런 어느 정도 사실에 대해 기반해서 반박이 있어야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송영훈 의원님. 흔히 이제 이게 내란 말고 2차 기소 때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했느냐 요 재판인 거잖아요. 이 국무회의 CCTV로 심의권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가릴 수가 있나요? 일단 윤 전 대통령의 주장 자체가요. 예. 본인에게 중대하게 불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 그날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되지 않았으면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서 그 부분은 무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날 밤 국무회의가 적법하고 유효했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무효여야지 직권남용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히려 국무회의가 유효하면 그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못 받은 사람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국무회의가 무효 부전제하면은 이것은 직권남용이 되는가 법리적으로 이제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과연 오지 못한 사람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는가 아니면 침해될 뻔했지만 국무회의 자체가 불성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미수범에 그치는 것인데 처벌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과거에 직권남용 수사나 기소도 해봤을 텐데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무회의가 성립이 안 되어야 재판부가 혹시나 그게 결과가 성립이 안 됐으니까 뭐 소집하고 이런 것도 그냥 잘못했어도 잘못이라고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경험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송영훈 의원이 분석했습니다. 조현삼 의원님, 근데 내란 특검이 공개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보면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때 12월 3일 밤에 최상목 부총리는 집이 가까워서 불렀고 송미령 장관은 모르겠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위원 소집도 뭔가 체계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인데 오늘 국무회의 제도를 했다는 여론이 있다. 이건 그럼 서로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소집됐고 진행이 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그 부분 차라리 무효인 경우가 직권남용죄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도 내란 자체에 대해서 아마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계엄 선포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고 그것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 신문 조사 과정에 나왔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 모든 것들이 다 서로 다른 상이한 진술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살펴보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진술은 자제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 변호인의 경우에는 이런 모든 피의자 신문 조서라든가 이런 각종 진술 조서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법정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일단 수감 중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형사 재판 자체를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어떻게 보면 본인의 말이 앞뒤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이 부분 윤 전 대통령한테 분명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여야 두 법조인이 지금 윤 전 대통령에게 팁을 준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만큼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도움이 안 되는 말을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1월에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그 영장 집행을 할 무렵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버텼죠. 그때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여론조사가 계엄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런 기사 링크를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훈 차장은 그 내용 주지시키고 숭고한 의무 수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또 대통령님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생각하며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12일 자정쯤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극우 유튜브 채널 영상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각이라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인데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6% 이렇게 뭔가 국면이 바뀌었다. 계엄 이후지만 윤 전 대통령 측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식의 영상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공유했다는 겁니다. 김진욱 위원님, 이거 얼마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지지율 올라가고 있으니까 설 명절까지만 버텨라 이런 증언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좀 겹쳐 보이네요. 맥을 같이 하는 건데 지금 봐도 참 한심합니다.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일부 소수의 극우 유튜버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것이 전체 국민의 여론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말도 안 되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행위까지 저지르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그 주위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유튜브를 많이 보셨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당시에도 본인을 지지하고 그리고 본인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유튜브만을 본인에게 본인이 참고했던 그래서 그 모든 의사 결정을 유튜브의 내용을 가지고 했던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증명을 해주는 것이고 예. 이 부분을 차장에게 보낸 건 아주 단순한 이유 아닙니까? 봐라, 내가 분명히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지켜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메시지 이런 모든 것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극우 유튜버에게 의존했는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그 증언을 통해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씁쓸한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 1월에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보냈다는 그 유튜브 영상 잠깐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유의미한 결과가 뭐냐면 46%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뽑기 위해 투표장에 갔던 그 지지자들의 지지율을 회복을 하면 그러면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계엄 선포를 하는 1차적인 이제 목표를 전 달성했다고 봅니다.
예, 송영훈 의원님. 아까 김진우 의원도 잠깐 언급했는데 집권 초부터 윤 전 대통령이 너무 극우 유튜버만 본다 뭐 이런 소문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체포 직전까지도 저걸 공유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입맛에 맞는 유튜브에 굉장히 심취해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는 공지의 사실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짚어볼 것은 이미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 죽은 권력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관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예.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우려할 만한 현상들이 있죠. 국정의 주요 요직에 있는 인물들이 특정한 유튜브에 반복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김민석 총리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이라든가 또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굉장히 고성을 질러서 큰 무리를 빚었죠. 운영위원장이 경고를 하고 옆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팔을 잡고 뜯어 말리는데도 굉장히 흥분해서 고성을 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바로 또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강훈식 실장은 지난달에도 매불쇼에 출연했습니다. 이렇게 국정의 주요 요직을 맡고 있는 인사들이 특정한 유튜브에 반복해서 출연했을 때 그것은 대통령이 특정한 유튜브에 심취해 있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이른바 에코체인버 효과라고 하죠. 특정한 목소리만 반향을 듣게 되는 그런 착시 효과 내지는 환청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정의 요직에 있는 인물들의 특정 유튜브 출연도 앞으로 굉장히 자제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예, 야당으로서 이쪽에 제언을 지금 하신 거네요. 김인영 의원님, 오늘 재판에서 국무회의 적법했다. 아까 그런 여론이 많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여론이라는 거 대체 어떤 경로로 파악했었느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편향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공직선거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민심을 정량화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소속 정당을 떠나서 사회조사 분석사로서 여야 모두에게 제언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보면 특정 여론조사 업체에 따라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좀 출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런 결과가 왜 나타나게 되냐면 저희가 질문의 문항에 있어서 특정 현안에 대해서만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핸드폰 검사에 대해서도 질문 문항에 따라서 내란에 참여하거나 내란에 동조한 공무원에 대한 핸드폰 조사라는 물음을 한다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많이 이 여론조사에 응하겠지만 이 질문을 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탈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론조사의 편향성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비단 이런 문제는 민주당 쪽 가까운 여론조사 업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쪽 가까운 여론조사 업체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걸 개선하려면 여야가 모두 지금 여론조사 관련해서 모든 문항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선관위에서 검토하게끔 만드는다든지 이런 제도적 개선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충분히 수기를 하는 과정이 저는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송영훈 의원이 에코체인버 효과 말씀해 주셨고 김인영 의원 하우스 이펙트까지 오늘 이펙트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거 하나만 여쭙고 다음 홍장원 전 차장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이 버텨라 이런 등의 메시지가 오늘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됐잖아요. 이게 체포방해 혐의, 체포방해 정황을 드러내는 증거로 좀 주요하게 작용이 될까요? 그렇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혐의가 성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경호처와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되는데 이러한 문자 메시지 그 자체가 그 연결고리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해라라고 하는데 국군 통수권자는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행위를 취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충분히 해석될 수가 있고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받는 대상도 경호처 차장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경호처의 그 역할을 명령을 하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가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뼈아픈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제 내란 재판에서는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도 좀 나왔고요. 그러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피고인이라고 부르면서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대통령도 총장까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이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쪽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 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방첩사령관 혼자 생각이란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네, 그 요지인데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증인의 요지고 네.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예, 김진욱 의원님, 그 법조인 경력을 강조하면서 일종의 체포 지시를 부인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것 같아요. 법조인이 왜 이렇게 비이성적인 그리고 이 비합리적인 결정을 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까지 되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우선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어제 이 광경을 지켜보신 국민들께서 과연 누구의 질문, 누구의 답변에 설득이 되셨을까요? 저는 홍장원 전 1차장의 답변이 굉장히 저에게는 설득력이 있게 다가오던데 저만 그런 걸까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홍장원 1차장의 답변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놨던 윤석열 피고인의 저 개인적인 주장, 저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납득되도록 설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송영훈 의원님, 방금 저 대화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에서요, 저 정치인 체포 시도에 대해서 동어 반복적인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한번 판단을 받은 문제거든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피청구인은 각 정당의 당원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각 정당 대표 등에 대하여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했다. 이렇게 판시하면서 이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라고 결정문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당시 탄핵 심판에 2번이나 증인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숙고 끝에 이미 결론을 내린 문제입니다. 물론 형사재판이니까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하면 한 번 더 증인으로 나오는 절차를 거쳐야겠고 예. 그래서 저렇게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실 인정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예.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당시에 탄핵심판의 헌법재판으로서의 속성을 고려해서 상당히 절제된 표현을 사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종국적으로 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명시적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송영훈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지금 홍장원 차장이 말하는 그 체포 지시 같은 거는 탄핵 심판 때처럼 똑같이 이번 형사 재판에서도 인정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예. 훨씬 더 법원이 판결문에서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어제 끝까지 홍장원 전 차장을 깎아내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어제 홍 전 차장 증인신문 말미 모습 보시죠. 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12월 5일 오후에 해임 통보를 안 받았다면 그래도 이렇게 그 이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그 국정원 비화폰도 막 이렇게 오픈시키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본인은? 방금 대답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대답 안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드리시고 싶은 말이 있긴 합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이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홍장원 차장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허리를 숙이면서 건강하십시오라고 인사를 했고요. 또 재판장에게도 인사를 하고 특검 쪽에도 인사를 하고 퇴장하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해고 안 됐으면 어땠겠냐라고 윤 전 대통령이 말을 했고요. 홍장원 전 차장은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에 건강하십시오라고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좀 대비가 돼 보여요. 저 얘기는 해고가 안 됐으면 이런 것 안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마치 해고에 대한 앙심을 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의 윤석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욕적일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홍장원 1차장이 마지막까지 그래도
본인이 한때 상사로 모셨던 분에 대한 예의를 다하면서 그러면서도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지만 그 부분을 참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참았던 절제의 미에서도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다 느낄 수 있는 것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연민의 정까지 느끼게 만들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영현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전 가장 비극적인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대통령과 대통령의 행정 수반들 또는 부하 직원들 간이 법원에서 설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랬지만 결국 실현이 되었고 그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국민들께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지 않는 모습이라 생각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께 비춰질지에 대해서 단순히 정치 투쟁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재판에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조언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튼 공방을 벌이다가 홍장원 전 차장이 건강하십시오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인 모습, 눈길이 많이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